후텁지근한 여름의 어느 날, 잡초가 무성히 자란 야산 언덕에서 약초꾼을 만났다. 이리저리 시선이 바쁘게 움직인다. 지금 왕고들빼기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많이 자생하는 데는 많이 자생하고 없는 데는 아예 없고 그래요. 왕고들빼기는 그 흔한 풀 아니에요? 뭐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씨앗이 날려가지고 흔하게 자생하는 데는 흔하고 없는 데는 아예 없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안 보이네. 있을만한데. 여기에 어린 거 한 포기가 보이네.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는 김치 담그기에는 양도 부족하고 또 억세져서 요즘 시기에는 이제 크게 자란 것들이 줄기 끝을 부드러운 부분만 따가지고 김치 담으면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런 데서는 자생을 할 만한데 통 안 보이노. 얘가 참. 드디어 발견. 여기 있네. 좋다. 그게 뭔가요? 이게 왕고들빼기입니다. 오늘 김치 담으려고 하는 왕고들빼기예요. 톱니 모양 잎사귀를 길게 뻗어올린 왕고들빼기. 초롱 꽃목 국화가에 한 두의 살이 풀러 잎의 모양이 용의 혀를 닮았다 하여 용설채라고도 불린다. 쓴맛이 강하지만 독성이 없고 산골이나 밭둔덕 어디서든 잘 자라 야생고라니와 토끼 등 초식 동물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는 풀들 중 하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들빼기는 이고들빼기, 객고들빼기, 두매고들빼기, 왕고들빼기, 또 그 왕고들빼기 중에서도 이렇게 잎이 가느다랗게 자란다고 해서 가는잎 왕고들빼기, 또 한라고들빼기, 지리고들빼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키가 가장 크게 자란다고 해서 왕고들빼기라 그래요. 이제 이걸 동의보감이나 또 물명고, 물명기락 같은 그런 고의서에 보면은 쓴맛이 나는 나물이라고 해서 고채라고 부르면서 나물로도 먹고 약용도 했던 그런 식물입니다. 주로 이제 김치를 담아 먹거나 또 데쳐서 쓴맛을 물에 담가 우려내고 말려뒀다가 이제 먹는 묵나물로도 만들고 그렇게 먹는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꽃이 피면은 꽃을 따서 샐러드나 또는 말려서 꽃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크게 자라면 2m까지 성장할 만큼 이름값 톡톡히 하는 왕고들빼기. 잡초 틈에서도 끄떡없는 자생력 강한 식물이다. 과거엔 귀한 상추를 대신해 먹었던 쌈채소이자 우리 몸의 이로운 약초로도 널리 활용됐다. 주로 보면 이제 편도선염 또 목이 부어서 음식 삼키기가 곤란하고 침을 삼키면 목이 뜨끔뜨끔 아프고 그런 인후염증에도 약으로 쓴 기록이 있고 또 감기가 걸렸을 때 이걸 뿌리채해서 달여 먹으면은 감기로 인한 열을 사겨줘서 열을 내려서 감기가 빨리 낫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 자궁염증이라든가 또 여자분들 아기 놓고 산후조리 이후에 의혈이 남아 있어서 배가 아픈 증상 그런데도 이걸 약으로 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
한여름 대부분의 산나물은 잎사귀가 질겨지기 마련이지만 왕고들빼기는 예외였다. 부드러운 겨순을 꾸준히 피워내는 대견한 나물. 이 왕고들빼기나 다른 고들빼기 종류들 특징이 이렇게 꺾으면은 흰 유즙이 나옵니다. 이제 이 흰 유즙 나오는 식물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 성분이 강하고, 또 특히나 이 고들빼기류에 들어있는 유즙은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근위 작용이 있어가지고 소화력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해요. 요거는 왕고들빼기이고, 또 옆에 이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는 민들레입니다. 생긴 모습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려운데 자세히 보면은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제 민들레는 이렇게 줄기가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잎이 달리고, 또 왕고들빼기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오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왕고들빼기도 어릴 때는 이렇게 꽃대를 올리지 않는 어린 모습일 때는 또 이 민들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하니까 나물로 채취를 하실 때는 비슷하게 생긴 독초 구분을 잘 하셔서 뜯어야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진녹색 왕고들빼기 한아름 따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가볼 차례. 맨 먼저 김치의 깊은 맛을 좌우하는 육수를 우려낸다. 지역마다 혹은 집집마다 재료와 조리법이 각기 달라지는 김치 담그기. 약초꾼이 택한 재료는 총 4가지다. 푸그하고 또 멸치, 그리고 표고버섯, 대궁, 또 다시마를 넣어서 물에다가 푹 끓여서 육수를 만듭니다. 천년 양념가루는 표고버섯 대하고 건새우, 이런 멸치하고 3가지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조미료가 들어가면은 굳이 이런 양념가루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 조미료를 안 쓰니까 이런 천연 양념가루를 만듭니다. 여느 음식이 그러하듯 사소한 재료 하나에도 맛이 달라지는 법. 중약불에 은근하게 우려낸 육수. 건더기를 깨끗이 걸러내준다. 약초꾼의 비법은 양념의 재료를 최소화하는 것. 육수에 소금과 고춧가루, 천연 양념가루만 섞어 맛을 낸다. 보통 사람들이 고들빼기가 쌉싸름하니까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들빼기 김치 담을 때 꿀을 넣으면은 치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꿀은 안 넣는 게 좋고, 굳이 이제 단맛을 내려고 하면은 배 같은 걸 갈아 넣으면 좋아요. 보통 손질한 왕고들빼기를 소금물에 삭혔다가 담그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살리고 싶다면 생채를 그대로 활용해도 좋다. 이제 김치니까 아무래도 좀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은 감칠맛이 더 나고, 이거는 그냥 뭐 겉절이처럼 바로 이렇게 버무려서 바로 먹어도 되긴 돼요.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도록 잘 버무려 준 뒤 한 움큼 집어 간을 보는 것도 김치를 담그며 느끼는 소소한 재미다. 맛이 어떠세요? 쌉싸름해요. 고들빼기라서 쌉싸름한데 아주 기분 나쁜 쓴맛이 아니고 입맛 돋우는 쓴맛 정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고들빼기 가장 맛있으려면 얼마나 숙성시켜야 돼요? 이제 이렇게 김치를 담아가지고 한 1주, 2주 정도 그렇게 이제 숙성시킨 후에 먹으면은 아주 감칠맛이 나고 맛있는 시기가 되죠. 특히 전라도 지방의 대표 김치로 잘 알려져 있는 왕고들빼기 김치. 양반이 아니면 못 먹는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맛과 정성이 뛰어나 일반 김치와는 달리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거기다 풍부한 사포닌 성분에 쌉싸름한 맛이 인삼과 닮았다 하여 인삼김치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 맛이 궁금해진다.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아주 좋은 반찬이죠, 이게. 맨밥에 물 말아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딱 맞겠어요. 고슬고슬 지은 흰쌀밥이 간절하게 생각나는 맛. 단출하지만 김치 하나로 꽉 찬 밥상이다. 여지껏 고덕갱이 먹어보는 김치 맛이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고들빼기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설탕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맛은 없고 약간 쌉싸름하면서 담백한 맛이 나는 그런 반찬입니다. 야생에선 동물들의 더 없는 먹이가 되어주고 우리네 식탁에선 무더위에 위에 지친 입맛을 달래주는 여름 산채 왕고들빼기. 남을 귀한 이 계절에 알아두면 참 반가운 사냐초다. 네, 덥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엔 그늘진 계곡가에 돗자리 펴놓고 시원한 수박 한 입 깨어물면 천상낙원일 텐데요. 그만큼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하면 수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혹시 생선에서 수박 향이 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벌써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름을 대표하는 생선, 은은한 수박 향을 품은 밀양 은어를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록이 우거진 나무 그늘에 맑고 청량한 하천을 끼고 있는 밀양의 대표 유원지 단장숲. 이 인근에서 오랜 세월 뚝심 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은어 양식장을 찾았는데요. 가업을 물려받아 2대째 은어를 키우고 있는 이대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대희 사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은어를 만난다고 그래서 예. 뭐 가면 뭐 밀양강이나 남천강 뭐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로 왔네요. 아. 아니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밀양강 자체가 이제 하구 뚝이 막히면서 예. 더 이상 은어가 자연 상태에서 자체를 감추면서 그 명맥을 이으려고 아버님 때부터 이제 은어 양식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그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아버님 때부터 그럼 예. 그럼 양식을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여기 양식장을 처음 이제 지으신 지가 1989년도 처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약 이제 3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예. 막 이 시설 곳곳에 예. 보니까 막 그 30년 노하우, 막 예. 경력 이런 게 좀 예. 느껴지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은어가 이게 해유성 어류라고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때 양식이 가능한가요? 예, 양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제 바다 쪽에서 이제 종묘 생산된 이제 예. 치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담수로 전환되는 시점, 예. 그 시점에 이제 여기 양식장으로 옮겨와 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사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 예. 바닷가까지 가지 않고 해수를 예. 여기로 수송을 해 갖고 와서 여기에서 치어를 부화를 하고 있어요. 아, 직접 부화를 예.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예. 키우시는 거네요. 아, 그럼 지금 막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이 물은 지금 바닷물은 아닌 거죠? 담수인 거죠? 예, 담수죠.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저희는 양식수 자체를 지하 안만수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하 350m 밑에서 지금 예. 올라오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원합니다, 이쪽이. 예. 예. 여기가 수온 자체가 저희가 지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예. 수온 변동이 없어서 예. 여름에는 여기가 시원하고 예. 겨울에는 여기가 따뜻해요. 이름 그대로 은빛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은어. 산란기가 되면 하천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 특성 때문에 흔히 민물고기라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바다 빙어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때를 지어 헤엄치는 자태가 몹시 아름답다 하여 수중군자로도 불린답니다. 은어 하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수박향, 뭐 그렇죠. 오이향,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예. 자연산보다는 이제 여기 양식으로 키우는 은어가 예. 향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양식을 하면서 예. 경험해봤지만은 예. 그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자연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직접 잡아가지고 그 채취를 향기를 느끼면서 드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네네. 이 양식사는 저희가 키운 양식 은어를 전부 다 손질을 해서 이 향이 나는 점액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손질이 돼서 지워진 상태에 소비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그 살아있는 걸 직접 맡아보는 거하고 예, 예. 손질된 거를 맡아보니까 예. 향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마침 출하를 앞두고 수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은어 자체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잡기가 힘들어요. 은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물을 빼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지자 그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은어들. 힘이 세네. 힘이 세. 은어 향기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수박향이 납니다. 수박향이. 이거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형들이랑 강에서 은어를 잡았었어요. 와, 진짜 오래전에 맡아봤던 이 수박 냄새를 오늘 맡아봅니다. 아, 신기하다 진짜. 예. 내친 김에 먹이 주기까지 풀코스 도전입니다. 보통 몇 개월 정도 키워서 몇 센치 정도가 되면 출하를 하는 건가요? 1kg에 14마리에서 15마리가 보통 그 소비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크기인데 예. 그 정도 사이즈 되면 보통 18cm 정도? 아, 예. 꽤 크네요. 예. 오. 아무래도 민물 고기이다 보니까 예. 그 일반 분들은 디스토마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거는 뭐 저희 고기라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양식 환경에서 양식장에서 양식된
민물고기는 소비자분들이 조금 그런 걱정은 좀 덜고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스토마나 저희 장흡충, 폐흡충 같은 경우는 이게 얘네들이 중간 숙주거든요. 원 숙주하고 격리돼서 양식 환경에서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뭐 그런 기생충 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익혀 드시는 것들은 뭐 자연산을 드셔도 무방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산 은어와 진배 없이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장님. 그 시작엔 은어 양식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아버지 때부터 2대째 지금 그 양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러면 은어 양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은어 양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83년에 낙동강 하구뚝 건립이 시작이 되면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완전 완공되면서부터 밀양강의 은어 자체가 이제 자연산 은어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근데 그 하구뚝이 생기기 이전에는 밀양이 우리나라 은어 최대 산지였어요. 주산지였는데 하구뚝이 막히면서부터 더 이상 은어가 바닷길이 막혀버리면서부터 소상하지 못하니까 뭐 아버님은 어렸었을 때부터 그런 이제 은어에 대한 향수 그런 것들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밀양 땅에서 은어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은어 양식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은어 고유의 향과 맛의 가치는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엔 지역의 우수한 토산물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비록 1년 반 살다 가는 단년생 어종이지만 구전물에 은어 달아나듯 한다라는 속담도 있을 만큼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을 뽐내는 녀석들. 그러니 키우기도 여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은어가 아무래도 좀 독특한 어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키울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어 같은 경우는 뭐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질병에도 매우 취약해가지고 질병 발생률도 높고요. 이번엔 은어의 진짜 배기 맛을 볼 차례인데요. 은어 육수로 밥을 짓고 그 위에 은어를 통째로 올린 은어밥과 노릇노릇 직파로 구운 은어 꼬치구이. 식감 좋은 은어에는 물론 고소한 튀김의 부드러운 죽까지. 제대로 제철 맞은 은어 요리의 정석이 펼쳐졌습니다. 은어는 예로부터 통째로 먹는 생선이거든요. 근데 뼈부터 시작해서 내장을 통째로 먹어야지만이 진정한 은어의 맛을 알고 영양분을 다 섭취한다고 그러거든요. 속을 처음으로도 이제 달래줄 수 있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부터. 맨 먼저 은어죽을 맛보았는데요. 생선 비린내는 안 나는데 생선 특유의 그 감칠맛이라 그래야 되나 향기가 뒤에 이렇게 은은히 입에 남네요. 맛뿐만 아니라 뒤에 남는 이 향기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양념이 안 들어가 있는 회를 그 다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회는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 거죠? 초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예. 이제 여기 이쪽에 보면 된장 보면 은어 전용 된장이라고 저희가 옛날부터 먹는 방식대로 예. 여기 한번 찍어 드셔보시면 돼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뼈째 먹는 그 회가 바다 생선 중에서는 전어가 있잖아요. 전어가 있고. 전어가 좀 이제 꼬들꼬들한 맛이 있다면 이 맛은 조금 이렇게 좀 더 상큼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어하고는 좀 더 그쪽은 좀 더 그 기름기가 더 많은 느낌이라면 이 맛은 고소함은 그대로 있는데 약간 좀 상큼한 맛이 더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담백해지고. 예, 담백해요. 통째로 들고 먹어야 맛있는 은어구이는 쌉소름한 내장 맛이 풍미를 더해주고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익은 은어 튀김도 한 수 거둡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은어밥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니 밥에 생선을 올린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예전 같으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을 법한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아, 예. 잘 익은 은어를 살만 발라내 밥과 양념장에 슥슥. 야, 간장에 비벼보겠습니다. 밥 사이사이로 아까 그 먹었던 은어 살의 고소함이 계속 이렇게 은은히 이렇게 입안에 배어옵니다. 야, 이거 밥이 그냥 밥하고 그 은어가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쫙 흡착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야, 맛있는데요? 야, 진짜. 네. 이 은어가 하도 맛있다 보니까 옛날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선비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더 이상 은어를 먹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쌍놈 입에 들어가는 건 못 보겠다. 웃기죠? 어쨌든 옛날부터 이렇게 은어가 이렇게 귀하고 고급스러운 식재료이다 보니 자기만 즐기고 싶었던가 봅니다. 정말 남주기 아까운 맛입니다. 저만 알고 싶은 맛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같이 먹겠습니다.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잘 먹겠습니다. 은은한 자태로 입맛 없는 여름을 제대로 홀린 매혹적인 생선. 올여름 수박향 자욱한 밀양 은어의 맛 한번 잡숴보시렵니까? 와, 여기 진짜 좋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 누가 계신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이 더운 날씨에 네. 이 꼴짜기까지 오시고. 스님 뭐 따고 계셨어요? 아, 오늘 점심거리인데 가지를 좀 따서 가지? 예, 음식을 만들어야죠. 사찰 음식 명장. 배우 리처드 기어가 알아본 대한 스님의 밥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한 끼로 풀어내는 인생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고추 쌈장에다가 이런 거 드시죠? 네. 오이고추. 더운데 갑시다. 네. 예. 자,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들 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우아하고 예쁜 여성이 왔어요. 부사님들 따님 같은 사람이죠? 스님 오늘 뭐 만드실 거예요? 혜민 씨도 요리 좀 하세요? 본인을 위해서 음식 잘 하세요? 잘은 못하고요. 그죠? 좋아해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먹는 거 좋아하죠? 네, 네, 네. 귀찮으니까. 네. 근데 오늘은 시켜 먹는 거 좋아. 혜민 씨를 위해서 그 위로의 밥상. 위로의 우리가 밥상. 각자 네. 자기를 위로하는 밥상을 차릴 거예요. 그래서 한 상 잘 차려서 네. 오늘 점심 한 끼 잘 먹읍시다. 토닥토닥 잘 살고 있다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셨나요? 소박하고 정갈한 점심 함께 하시죠. 스님 이렇게 파면 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밑이 네. 너무 깊이 파가지고 밑에 세면 안 돼요. 아, 뚫리지 않게? 3분의 2 정도만. 아, 3분의 2 정도만? 예.
이렇게 파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거 아이스크림 뜨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이 사찰 음식이 네네. 그냥 들었을 땐 좀 소박하고 정갈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예, 손이 예. 되게 많이 가네요. 재료도 많이 들고.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라면 네. 그 요리를 진짜 하기 싫다라는 말이지. 근데 요즘은 다들 그냥 시켜 먹고 빨리 사 먹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간편하고. 근데 여기 저도 도시에 살면 아마 사 먹을 거요. 근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정성을 들인 음식을 먹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는 걸까요? 그 일반 요리하고 네. 사찰 음식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 음식은 그냥 요리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런데 사찰 음식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죠. 이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살피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더불어서 지구 환경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갖게 되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밥상에 고기가 왔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말하자면 뭐 누가 잡았든 걔가 어떻게 살았든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고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지만 그 이면에는 도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겪고 죽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살펴서 지나치게 많은 사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정말 필요한 만큼만 키워야 된다 이거지. 그러게요. 혜민 씨 뭐 이렇게 야식 시켜 먹는 거 젊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과연 밤에 먹는 야식이 몸에 이로울까요, 나쁠까요? 나쁘다는 걸 알지만 네. 그때만큼은 또 잠깐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지혜롭게 적당히 먹어서 몸에 그 나쁜 에너지가 쌓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뒷감당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일단 맛있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고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너무 많이 넣어주니까 몸들이 어때요? 세포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나는 몰라 하고 내팽개치면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면 돼요. 좋은 생각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뉴스를 하다 보니까 엄청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듣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다 보니 저도 자꾸 그렇게 좀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못 믿고 사람들을 자꾸 불신하게 되고 그런 점이 그럴 때는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모든 현상은 다 벌어지는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이 사는데 각자 에너지가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겠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관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속으로 저런 일이 다시 안 생기면 좋겠다. 그게 내 염원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하루 생기고 이틀 3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염원으로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둘이 있어요. 여기 감독님도 있고 우리 보살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혜미 씨 마음을 움직이기 좋겠어요? 내 마음 움직이는 게 더 쉽겠어요? 제가 제 마음을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일 쉬운 거. 그건 뭐예요? 아직. 나는 니들보다 우월해. 말하자면 자기는 고치려고 안 하고 니들이 다 바뀌어. 그런 생각.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딪혔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해서 들여다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고리를 잘 풀으셔야 돼. 매콤 담백한 호박 맛찜 배워봅니다. 갖은 채소로 만든 호박 맛찜은 한여름 태양처럼 화사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콩고기예요. 예, 얘는 콩고기라고 하는 것은 콩으로 만든 고기. 네. 오늘 이 스텝 중에 고기 안 주면 서운한다고 하신 분 계시죠? 네. 제가 오늘 고기 드릴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말렸을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요. 이걸 그냥 물에 불려서 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예. 아. 이걸 불고기 양념도 하듯이 네. 양념해서 재워뒀다가 불에다가 구워주면 돼요. 구워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모양도 똑같은데요, 고기랑?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콩이 인류에게 온 식물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식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요, 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땅 기운을 받아서 영양분을 채워요. 근데 콩은 안 그래요. 땅에 뿌리는 박았지만 공기 중에 질소 암모니아를 다 네. 모아서 자기 뿌리에 호박박테리아를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해. 네. 얼마나 훌륭해요?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낫네요.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비치지 않잖아요. 땅에 의지만 했을 뿐이지 네. 본인이 알아서. 지금 이제 우리 콩고기 넣고 새싹말이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가지를 이렇게 펴서요. 넣고요. 베이비 채소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콩고기 한 넣고 다시 새싹 넣어서 이거 돌돌 말아주면 돼요. 쉽죠? 네. 그리고 예쁜데요? 네. 하나 먹어볼래요? 배고프죠? 눈이 떼요? 네. 요리 원칙. 맛없으면 용서 못해요. 일단 맛은 있어야 돼요. 근데 간이 딱 됐어요. 그죠? 콩고기가 불고기 양념에서 구웠기 때문에 불내나죠? 네. 사철 음식이 화려해진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아, 저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음식에 눈 돌리지 않고 채식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속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맛있는 거 어디 한다면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절밥이 우리는 늘 자부심 있잖아요. 우린 절밥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세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도 절밥이 맛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한 스님이 추천하는 가지 새싹말입니다. 가지 새싹말이는 아이들도 좋아할 단짠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비빔밥, 보리밥에서 열무 비빔밥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열무가 김치만 담아 먹을 줄 알지 비빔밥 재료로는 잘 안 하세요. 김치 담은 다음에 보통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이 드시거나 또 환자이신 분, 네. 또 세균에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날로 먹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하면 좋아요. 선생님, 그런데요, 예전에는 네. 왜 결혼할 때 되면 꼭 요리 학원 같은 거 다녔잖아요. 신부 수업 받는다고. 아, 예. 뭐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 그래도 뭐 시집 가려면 요리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데 저는 네. 그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요? 네. 듣기 싫어요? 그냥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 시켜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맞아요. 꼭 요리를 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혜민 씨가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좋아요?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주면 좋아요? 차려주시면 좋죠. 그죠? 네. 아마 혜민 씨가 결혼하면 혜민 씨 자녀도 그럴 거야. 그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오늘 뭐 할 거니 어떤 이렇게 케어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네, 뭔가 맞아요. 얼굴을 보면서 이 녀석이 기분 나쁘네. 내지는 너 무슨 일 좋은 일 있니? 밥상머리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밥을 먹는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 아이가 좋게 배우고 부모님이 밥 먹으면서 성질내고 네. 막 함부로 하면 그 아이가 또 그걸 보고 잘못 배우고 아, 이게 그냥 먹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빠가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아, 알아서. 예. 이제 꼭 엄마가 장 보고 엄마가 요리해야 된다 네, 이런 거 그거는 없으니까. 아니죠. 네, 그거는 그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죠. 네. 그거는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신랑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네. 나는 요리에 관심이 없으니 아, 당신이 요리를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한 번도 요리를 안 해보고 엄마 밥만 먹고 살았던 남자를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네. 자기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죠. 여름 건강식 보리 열무 비빔밥입니다. 보리 열무 비빔밥은 가족이 양푼에 함께 먹던 그리운 추억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음식은 그 순간에 나에게 왔으면 그 음식이 기운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먹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우 그거 어저께 맛있었어. 아우 그거 또 해먹고 싶어. 그러면서 쓸데없이 번뇌를 만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저쪽 강을 건너가려는데 뗏목이 필요해. 뗏목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 강에서 저 강을 넘겨줬는데 그렇다고 그 뗏목이 고맙다고 해서 짊어지고 다니냐? 그건 어리석다 이거지. 그만큼 애착은 갖지 마라.